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행복해님, 권명채님, 아, 이쪽도 있었구나. 제가 매번 그 유튜브 쪽은 채팅창을 안 보고 저쪽 뭐에 이 MTN 방송창 거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가 두 개밖에 없어서 이 두 개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쪽 MTN 이쪽 창은 대답 진짜 안 해. 그죠? 제가 그래서 맨날 이 초반 시작할 때 한 5분 시간을 써버리잖아요. 그죠? 이쪽이 지금 뭐야 유튜브 쪽은 답을 해주시네 그래도. 그죠? 전 답 안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왜? 우리 회원님들, 저는 뭡니까? 유료 사업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정 정도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죠? 우리, 유료 가입하신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라고요. 그죠? 제가 뭐 여기서 뭐 계속 이렇게 뭐 어떻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죠? 예, 스노우씨님. 이쪽엔 진짜 할만하다. 응? 행복해님. 시간이 안 되면 녹화 방송 꼭 듣고 계셔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100%다 맞진 않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우리 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하고의 차별화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걸 잘 참고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어, 행복해님. 그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 그죠? 전반적으로 아는 내용, 그리고 매수매도 내용, 뭐 이런 걸 전부 다 알려주면 그분 회원 가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저 뭐 먹고 살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저 까칠해갖고 회원도 안 들어오는데, 그죠?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무지무지 좋아해요. 자, 이제 사설이 기었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아까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송인들이, 전문가도 아닌 방송인들이, 이 선량한 개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죠? 그거는 인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전문가는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잘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죠? 전부 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 잘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사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뭐냐? 종합주가지수 핑계대지 말아라. 그죠?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라면 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라면 여러분들의 투자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어제까지 8.4% 오르고 코스닥이 5.5% 오늘 1%씩 올랐으니까 그죠? 평균 7% 정도 올랐으면 적어도 계좌는 직접 투자하는 고민, 열정, 그죠? 시간 낭비 이런 걸 다 간접 투자를 하지 않고 직접 투자를 한다는 건 뭡니까? 시장 지수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못하다. 그러면 때려쳐야지 주식을. 때려치고 그죠? 간접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은 거지. 왜 고민하시냐고. 그죠? 주식 투자를 하면 시간도 많이 버리고 친구 만나는 거에도 그죠? 소홀해지고 많이 떨어지면 정신건강에 안 좋고 가족에게 짜증내고 이럴 거면 간접 투자하는 게 낫잖아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방송이니까 제가 좀 유하게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니냐. 그죠? 그리고 막 상한가 가는 종목, 막 저 시가총액 별로 되지도 않는 종목, 상한가 하니까, 나도 한번 싸서 상한가 가는 그 부분, 그죠? 그렇게 찍어서 상한가 가고 쌍한가 가면 뭐하러 전문가 합니까? 혼자 투자하지. 그죠?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투자가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우리 회원님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에 그죠? 주식은 급할수록 그죠? 여러분들의 돈을 삼켜간다. 그죠? 실적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이 뒷받침되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섹터와 종목을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회원님들과 하루 종일 점심도 안 먹고 방송을 하고 어떤 특정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료를 그죠? 공부하고 기술적 흐름을 점검하고 수급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도 전문가 할 수 있어요. 방송에 나갈 수 있어요. 저 서점에 가서 그죠? 책 한두 권 사서 보고 그거 시험 통과하고 그래서 그죠? 말빨 세고 얼굴 잘생기면 더 회원도 많이 들어가더라고. 저처럼 별로면 회원도 잘 안 와요. 성격 나긋나긋하고 그죠? 저처럼 까칠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죠? 매일 거래량 늘고 그죠? 양봉난 종목 그런 종목 추천하고 알아서 손절가만 정해주고 알아서 매도하고 올라가면 계속 내 종목 그죠? 그리고 뭡니까? 종목은 매일 서너 종목씩 그중에 떨어진 종목은 알아서 손절하는 거고 올라간 종목은 내가 이야기한 거고 이런 거 하는 전문가라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지. 중합주가 지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특정 종목이 그죠? 아까 여러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2년 전에 그죠? 6만 원, 7만 원 하던 게 9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편히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그죠? 20, 30%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죠? 제가 오늘 또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주식은 산과 같습니다. 산을 등산하는 거와 같습니다. 왜? 올라갈 때는 힘겹게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다가 쉬고 베이스 캠프 접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쉬고 이러면서 정상을 갑니다. 그런데 맨 정상을 간 다음에는 내려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맨 정상을 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거기를 놓쳐버리면 10분의 1 토막 나는 겁니다. 그죠? 섹터가 성장하고 실적이 성장하고 이러면서 올라가다가 그 섹터 부분이 정점을 찍으면 최고점에서 10분의 1 정도까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왕그린사님. 그게 뭡니까? 카카오가 그렇잖아요. 그죠? 17만 3천 원인가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전 요새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죠? 3, 4만 원 하나요? 카카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추세가 상승하는 지점에서만 매매하라. 그죠? 그리고 하락할 때는 그죠? 하산할 때는 뭡니까? 등산 올라갈 때보다 더 빠르게 내려오죠? 내려올 속도가 빠르잖아. 하산하는 주식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중간에 쉴 때 들어가서 잠깐 일봉에서 먹으려다가 아웃되는 게 주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저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그죠? 꼭 반드시 이거를 아시고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주식은 가격을 매수하는 거 아니다. 그죠? 이 주식의 가치가 앞으로 나아질 거냐 나아지지 않을 거냐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면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질 거라면 매수해야죠.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잔소리가 깊었죠. 그죠? 자, 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그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게 차트가 보였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거 설명한 건데 매출과 영업이익의 실적이 우상향하면 그죠? 그렇게 실적 따라서 주가가 상향하는 거고
그죠?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이 주식은 그죠? 매출이 2022년에 2023년 올라가다가 반토막이 딱 났죠. 2024년에 영업이익 적자로 확 돌아섰죠. 1, 4분기는 그래도 흑자 전환하는 모양이던데. 그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잃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낙폭과대는 없다는 거지. 그죠? 제가 계속 나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뭐 또 했던 이야기는 냅두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지. 제가 왜 일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그죠? 왜 S&P가 신용등급 강등하고 그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나타났었던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는데 이번엔 세 번째라서 큰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주식은 기억력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력이 부족하면 내 자료를 놔야지. 그죠? 그래서 얘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이런 부분이 이런 거 일일이 찾아서 이거 하나 작성하는 데만 해도 시간 꽤 오래 걸려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있었고 뭐 하고 저는 그걸 다 자료가 있거든. 왜? 매일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시황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시황 자료가 몇 년 몇 월 며칠 딱 들어가면 다 시황이 놓여져 있어.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 속에서 주가 지수가 떨어졌고 올라갔고 그러면 지금 그거를 비교를 해서 그 당시에 코스피 PBR은 얼마였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죠? 여튼 그러한 부분인데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이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영향이 없으니까 그러면 영향이 크지 않으니까 미국 시장은 세게 올라가야 돼? 아니죠, 그게. 그제요? 자, 정확까지 나스닥 지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도주구 때, 그죠? 수요일 날, 그죠? 지난주 수요일이 언제입니까? 여기 있나? 여기네. 화요일 여기고. 당분간 미국 시장이 호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모멘텀이 크지 않다. 그죠? 신용등급 하향 조정 그랬는데도 지금 여기 박스권이잖아. 그죠? 지금 딱 보니까 뭡니까? 떨어질 이항도 별로 없고, 세게 올라가기에는 올라온 이 위치나 흐름을 봐서 바로 올라가긴 부담스럽고, 그러면 뭡니까? 박스권 기간 조정을 좀 보이겠구나. 그죠? 박스권 기간 조정을 좀 보이겠구나 하는 게 기본이지. 니케이도 지금 뭡니까? 이쪽 왼쪽 봉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게 맞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박스 조정. 그죠?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 대만이 지금 가장 못 올라왔는데, 그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와 있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정도에 와 있고, 지금 대만만 못 올라왔으니까 오늘 좀 강세고고, 그죠? 당분간 횡보하겠구나. 그 횡보하는 가운데에서 특별한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일 텐데, 그죠? 특별한 호재가 있을 수 있느냐? 지금은 큰 게 없어. 시장에 큰 받침을 줄 수 있는 게. 왜? 파월 연준의장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 부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나와주면 뭡니까? 그런 기대가, 인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하하면 첫 번째 인하한다면 오히려 떨어질 겁니다. 시장 지수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또 랠리가 가는데 지금은 그런 사안을 크게 이야기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우리 시장도 6월 3일이 대선이고, 그죠? 다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대선이? 그러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지수는 크게 움직일 게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횡보, 박스 움직임 속에서 뭐예요? 대선 연관성 있는 쪽 라인이 움직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풍력하고 태양광, 민주당이 에너지 정책 주장하니까 그쪽이 막 널뛰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저 PBR 종목들, 그죠? 그리고 자사주 폐기 매각해야 된다? 이런 쪽 라인들. 그런 쪽 라인 부분들이 그래서 금융주들, 그죠? 은행이나 보험, 증권, 그죠? 저 PBR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자, 증권이, 성장 있는 종목 부분이나 섹터는 아니지. 그죠? 증권주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가, 보험주가 요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 그죠? 그런 이유예요. 윤 정부 때 뭡니까? 뭐예요? 은행주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은행주들 밸류업 해가지고, 올라왔었던 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그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경우에 뭡니까? 또 그런 기대감들, 이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저 PBR 관련주들이 올라온 거잖아.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섹터 순환매라는 오해와 진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이거 보세요. 섹터 순환매.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나, 그죠?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 그죠? 당분간 보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AI 쪽만 그래야만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정도지, 나머지 반도체 쪽 라인 부분이 지금 뭡니까? 그죠? 이 횡보잖아요, 횡보. 그냥. 삼성전자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반도체, 예외인 종목도 있어요. 한두 개. 그죠? HPSP. 이것도 한때 잘 나가던 쪽이죠? 그런데 이 반도체 소부장의 현실이야,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응? 낙폭이 심하니까, 종합주가 지수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기다리면 오겠지? 아니, 왜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냐고? 여러분들 돈 많으셔요? 자산 빵빵해요? 응? 아니, 올라가는 종목 섹터가 많은데 왜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부분에 가서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이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초보 투자가분들이, 그죠?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일정 정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사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때 신경을 써서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나머지 내용들은 저 아까 이야기했었던 내용이고, 이것도 자세하게 이전에 4월 16일 공개방송 때 다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 지수가 쉽게 내려갈 일이 크지 않다.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뭡니까? 에너지화, 2차전지, IT 이쪽은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넌 얼마나 너무 많은 섹터 부분들이 시장 지수하고 틀리게 방산주 한 종목여기만 갖고 있었어도, 그죠? 여러분들께 매번 나와서 방산, 매번 나와서 삼양식품, 매번 나와서 현대로템, 하나이어로스페이스, 그죠? 그럼 지금도 갈 거냐 말 거냐 물어보고 싶을 거야. 그죠? 저한테. 그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단기적으로는 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죠? 그 상단을 놓고 기간 조정을 좀 보여야 된다. 상하단이 막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다시 되돌아가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원전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원전 43%전 세계 원전 수주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요? 한전 기술, 한전 KPS 이런 거 하시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딱 세 종목만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그죠? 현대건설. 응? BHI. 이 세 종목이 핵심이다. 그죠? 이게 핵심인데, 핵심이 아닌 쪽에 간다고. 한전 KPS나 한전 기술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섹터를 알면 뭐 하냐고. 그죠? 그 섹터에서 내 종목, 어떤 종목을 1등 주자로 놓고 들어갈 거냐. 그러려면 뭡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중간에 다 떨어져요. 그죠? 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죠? 이 4월부터 지금 이 4월 언제예요? 4월 9일 날. 그죠? 4월 9일 날 저점 찍고 이게 2만 원 깼던 저점이잖아. 그죠? 이제 39,300원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왔죠?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 때 말씀드렸던 날이 요 날이잖아.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 그 전에 얼핏은 이야기했었고.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4월 9일부터 우리는 그 전에 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떨어졌어요. 그죠? 자, 종목을 하나 매매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를 알려드릴 수가 없냐. 그죠? 4월 3일 제가 이야기를 했죠. 4월 9일부터 랠리 하는데 그전에도 계속 원전 이야기를 했지만 4월 3일 날 우리 회원님들을 4월 3일 이 원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원전이 왜 가야 되는지 그죠? 4월 3일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뭐예요? 원전 성장의 동력. 4월 3일인 이 라인 이후에 뭡니까? 계속해서 원전과 관련돼서 그죠? 이 섹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회원님들이 흔들리지 않지. 그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글로벌 사업에 탄탄대로냐? 원전 본계약 체결 가능성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그 부분은 조금 프랑스가 안티 걸어서 그거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이 에너지 정책. 그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4월 18일 AI 원전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땐 그 특정 섹터에 매수를 할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일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섹터와 종목에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죠?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흐름을 갖고 갈 건지, 그 뉴스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야 내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일정 정도를 올라갈 수 있는 힘까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원전과 관련돼서 안전 규정 바꿔서 건설 속도 낸다. 그죠? 이날 이게 나온 뉴스가 5월 10일 뭡니까? 일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토요일인가. 그죠?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방송엔 우리 회원 방송을 유튜브에 올려놨어. 그게 이거야. 이 메인 여기다 올려는 원전 르네상스 SMR 밸류체인 중 대형 단조는 핵심 밸류체인이다. 그러면서 요 내용하고 뭡니까? 그 내용 속에서 그게 5월 10일이야. 왜?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우리 회원님들이 매수를 해서 적어도 20, 30% 올라가면 그때 제가 유튜브에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 전에는 이런 섹터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죠? 그게 저는 우리 회원님들에 대한 예의야. 이런 자세한 내용을 똑같은 저가에 그죠? 똑같은 저가의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가스터빈 이야기 나오죠? 두산에너빌리티. 그죠? 가스터빈 이야기 나오고 하잖아. 가스터빈은 이미 1, 4분기에 3조 5천억 수주 달성을 해서 올해 목표치를 이미 채웠어. 응? 두산에너빌리티가. 그거 우리는 4월 초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적어도 공부를 하면 내가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할 땐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지. 그죠? 그래야 떨어지면 더 살 수 있고 흔들리지 않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지 못한 종목을 매매하는 건 뭡니까? 차트 가지고 단기 매매 단타놀이 하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두산에너빌리티 왜 샀습니까? SMR 때문에, 가스터빈 때문에, 앞으로 원전 수지 기대감,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그러면 SMR은 언제쯤 그죠? 가시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다 추적을 해갖고 그죠? 이 똑같이 제가 유튜브에 얘기 SMR 밸류체인 중 대형 단조는 핵심 밸류체인이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 단조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죠? 가스터빈도 세계 그 가스터빈 국가 기업들 중에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을 만들잖아. 그죠? SMR 설계사가 60개 이상인 반면에 제조회사는 6개 내외인데 이 중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 최대 규모의 4개 기동 방식 단조 프레스 보유. 여러분들 매매하는 종목 중에 그죠?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1, 2등을 할 수 있는 아직은 1, 2등이 아니지. 그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지. 그죠? 그런 내용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관련 뉴스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어제까지도 올려드렸어요. 어제. 그죠? 두산에너빌리티 NDR 후기. 좋은 얘기 계속 나오잖아. 주가가 올라가면 다 이렇게 계속 좋은 얘기가 생산 확대돼요. 그죠? 우리는 참고로 뭡니까? 우리 회원님이 여기 올려주신 내용. 여기에 우리 회원님이 오늘 두산에너빌 오늘 고가에 다 팔았습니다. 더 갈 수 있는데 그죠? 분할해서 어제 오늘 다 실현했어요. 더 올라가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45,000원도 갈 수 있고 중장기로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한 달 반을 거의 2달을 들고 있었고 그죠? 주구장창 샀고 2달 동안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그죠? 이제 속 시원히 분할 실현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보유하신 분한테 팔라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지는 그죠?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을 공략의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락하는 종목을 많이 떨어졌어요. 어떤 특정 종목이. 그죠? 어떤 종목을 비교를 할까요? 그죠? LG화학이다 그래. 그죠? 이렇게 실적이 안 되고 영업이익이 안 돼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죠? 내려가는 종목도 아까 등산의 비율을 뒀지만
중간에 이렇게 반등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반등하는 타이밍이 있어. 이렇게 반등할 때, 그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반등해서 이제 이평선 다 회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닥 나왔네. 라고는 거에 속지 마시라고, 절대. 그 종목이, 그죠? 의미 있는 뭡니까? 실적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그죠? 그런 흐름이 전개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죠? 자, 아까 카카오 비교해 드렸지만 네이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일봉에서 보면 무진장 많이 올랐어. 그죠? 1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그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봉에서 정배열이 다 됐잖아. 정배열돼서 올라가고 있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지. 초보 투자가는 이렇게 월봉에서 깨져서 움직이는 쪽 라인은 뭡니까? 엄청나게 시간을 소요한다는 걸 아셔야 돼.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주식.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게? 그죠?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은 다 팔고,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다 팔아야 되잖아. 뭐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죠? 하나시스템, 현대로테 이런 건 다 팔아야 되게?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게? 그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로테가 이렇게 지금 실적의 추이나 흐름들을 잘 보면서 그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가야지.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 타이밍에 가만히 들고 있으면 좋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이날 10%까지 급락하고 막 이렇게 시세의 변동을 주는데 당일 시세를 보는 사람들이 견뎌내기 쉽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여기서 개인 투자가 다 털렸다고. 그지? 오히려 이날 우리는 더 샀는데 그런 거예요. 이날 뭡니까? 체코 원전 계약 체결한다 이럴 때 샀다가 그거 프랑스가 발목 잡았다 이럴 때 매도하면 이거 이틀 만에 15%씩 까이는 거야.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기적으로 내가 사서 시세의 변동이 있을 때 내가 참을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거예요. 그죠? 중간중간에 반등 들어오는 종목을 살 거냐? 낙폭이 심한. 자, 일봉에서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이거예요. 너무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했네. 그치?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기술 수출 바이오 중에 저는 제약 바이오를 잘 안 한다, 매매를. 그런데 얘는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기억나세요? 펩트론? 이런 주식은 여기를 고점, 여기 라인 돌아 나와서, 그죠? 이 라인이 돌아가는 시점. 여기가 뭡니까? 매수 타점이야. 여기가. 제가 APR이 실적 발표하고 딱 급등하던 날 18%대 APR이 대장입니다. 그죠? 그날이 이날입니다. 왜? 이 고점을 돌아서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맥점이에요, 매수. 그러면, 20%에서 사는 게 미쳤네. 아니, 혼자 단기 매매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들이지. 미리 샀으면 좋겠지만. 그죠? 근데 실적이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실적이 좋게 나온 걸 확인한 대가로 높게 사야 되는 거지.
그게 대가예요. 확인하고 사니까. 확인의 대가. 남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게 확인의 대가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그죠? 주식을 얘가 실적이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미리 전날 내가 딱 사지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몰빵 걸었으면 이만큼 먹었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만약에 그렇게 몰빵 걸었다가 실적이 안 좋아서 박살나면 50대 51대는 주식에 베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전에 들고 있었다면, 그죠? 얘가 실적이 좋아. 그러면서 이 고점을, 상장 초기의 고점을 돌파해. 이 타이밍이 더 사는 지점이야. 없는 사람도 이 타이밍에 매수하는 타이밍이고.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차트는.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까무라치게 떨어지는 애 있었죠. 그렇게까지 실적 미스가 아닌데, 그죠?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차트 만들어놨다가 실적 발표하면서 박살났잖아. 카페24. 그죠?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30, 40% 될 걸,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실적이 발표하는 타이밍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 기업들, 내가 자신 있을 땐 그 기업이 실적에, 내가 워런 버핏이 이야기한 부분에 뭡니까? 자기가 아는 부분. 그죠? 저기, 야, 오늘 저 휴메딕스가 15% 오르니까, 그죠? 그 종목 못 산 거 아쉬워하고. 그죠? 저기 삼성물산이 12.3% 올랐으니까, 저거 못 산 거 아쉬워하고. 내가 산 종목은 뭐에? 자신이 없고. 내가 산 종목은 뭐에? 백화점 내버리고. 이 종목 사고 싶고, 저 올라간 종목은 맨날 사고 싶고, 떨어진 종목은, 내 종목은 쳐다보지 않고. 이러면 계좌가 뭐에? 어느 순간 백화점이 되면서 망하는 거예요. 어느 주식을 사고 싶으면, 저는 어느 주식을 사고 싶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실현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적어도 5종목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리잖아요. 지금은 3종목에서 4종목 왔다 갔다만 하지. 어느 종목을 사고 싶은 종목이 나타나면 한 종목을 매도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종목도 좋으니까 오늘 삼성물산이 많이 올라갈 타이밍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좌에 돈도 없는데 이 종목 사라. 그죠? 저 종목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저 종목 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조폐공사 사장 아들, 딸 계좌입니까? 맨날 돈 찍어내서 종목을 살 수 있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내 계좌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로 놓아두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그죠? 2차 전지 절대 계좌에서 30% 이상 들고 가면 필패입니다. 그죠? 반등하는 반등할 때마다 빨간불이 날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견뎌내려면 내가 좋은 주식을 내서 수익을 내면 그 주식의 수익 낸 만큼을 2차 전지를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전지의 비중을 줄이고 주도 섹터, 그게 방산이니 조선이니 화장품이니 전력기기니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로 메꿔가면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시장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실전 매매를 무진장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 그죠? 주식시장이 미인 뽑기, 그 당일날 미인 뽑기 대회입니까? 카카오게임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오늘 10% 올라간 거, 이거 오늘 추천하면 10% 올랐다고 땡큐입니까? 이런 매매할 사람은 저한테 저 회원 가입하지 마요. 절대. 저는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해되시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에 중간에 15% 올라오는 종목, 이런 거를 부러워할 거라면 주식할 자격이 없다. 제가 키움에서 2005년에서 2013년까지 수익률 1등을 할 수 있었던 비경, 이거는 저는 피 터지게 공부하고 피 터지게 매매하고 피 터지게 바라보고
피 터지게 회원님과 함께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도 가끔은 실수할 때 있고 그럴 때 그죠? 얼마나 많이 회원님들한테 미안해 하는지 그죠? 그런 마음이 아닌 거 아니면 그건 전문가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친 주식님, 열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주식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목소리가 커져요. 죄송합니다. 싸우는 거 아니고, 화낸 거 아니고, 제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래. 가끔 가다가. 그죠? 그러니까 저를 별로 안 좋아하지. 그죠? 미친 주식님, 죄송합니다. 큰 소리 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왜 이렇게 제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 2003년부터 2013년 키움에 있었을 때 그리고 지금 MTN에 와서도 저는 주도 섹터를 놓쳐본 적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 증명하면 되지. 그 방송 녹화된 것들을 보시면 되잖아. 100%다 어떻게 맞춥니까? 다만 시장의 변화나 시황의 변화, 그 시황의 변화에서 섹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부가 부족한 분들이 욕심만 너무 앞서서 주식을 하게 되면 힘들다는 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예민수 앵커님 아시죠? MTN에 보시는 분들은 그죠? 예민수 앵커님 부고장이 와서 제가 이제 어제 원고 쓰다 말고 저 상가에 갔는데 거기 상가에서도 어느 아는 분이 그죠? 앵커님을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다 주식에 물려 있대. 근데 그 주식에 물려 있는 공통점이 뭐냐? 옛날에 잘 가던 주식 다 물려서 지금 잘 가는 주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도 조금 제가 좀 흥분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타까워서. 왜 여러분들은 우리 돌직구를 보시는 분들은 그죠? 제가 2, 3년 전부터 중국 관련주 하지 말아라. 미국 관련주를 해야 된다. 그죠? 그게 시대의 변화다. 그죠? 전력기기, 조선, 방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변화하려면 그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또 있지. 그지? 여튼 그런 것까지 또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질 것 같고 잔소리가 심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주식은. 그죠? 내가 잘못 선택한 대가가 손절입니다. 그죠? 내가 그 종목을 잘못 보고 잘못 매수를 했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제때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팔 하나 잘라낼 걸 몸뚱아리 다 잘라내는 계좌가 돼버린다고. 그죠? 우리 회원님 중에 그죠? 한 달 반 전에 그죠? 2차 전지 80%인가 90% 들고 들어오신 분 계셔. 제가 반등 때마다 줄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30%인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수익 나고 있고. 그죠? 한 달 반 전에 들어왔을 때 줄여라. 빨간불 나면 줄여라. 21 이평선까지 반등하면 줄여라. 그걸 줄이면서 두산에너지를 사고 뭐 사고. 그죠? 그러면서 그 종목들은 다 그 자리에서 다 올라오고. 그러면 그 종목을 수익을 내면 또 2차 전지 비중을 또 줄이고 그러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들고 세워라 내워라 나 기다려야지 주식시장은 훨훨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바꾸는 순간이 또 뭡니까? 주도주는 조정받고 그죠? 그런 주식들은 살짝 반등하고 이런 타이밍이 돼버리는 거지. 그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시황과 종목, 섹터 이런 걸 공부를 하고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저는 주식을 잡을 때 항상 그래왔어. 공부하고 그것이 기술적 흐름에 맞는 위치까지 오는지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직장인분들, 우리 회원님들 중에 직장인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저는 메시지를 직장인부터 보냅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 듣는 사람이 먼저 사는 우가 아니고 같이 사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같이 살 수 있는 종목. 두산에너빌트를 다른 회원이 먼저 샀다고, 그죠? 두 번째 회원이 더 높은 가격에 사는 종목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만 해요. 충분히 우리 회원님들이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종목. 편안하게.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갑니까? 그죠? 이건 얘만 들은 거예요. 그죠? 한 열흘 보름 있다가 또 딴 종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 종목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죠? 외처가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회원님들한테 대한 예의라고. 그죠? 8, 90만 원 내고 저한테 들으시는 회원님들한테 예의지. 어떻게 똑같은 가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냐고. 그거는 못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미춘 시식님. 예. 오늘은 사실 좀 공부가 약했네. 그죠? 좀 더 많은 걸 알려줘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하여튼간, 예, 엘레강스님, 예. 전부 다 승리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만 마칠게요.